안녕하세요. 경제와 주물 박주민 박사입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좀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가게 되면 이 FOMC라고 하는 이 미국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그날 결국 집에 늦게 들어와서 오늘 촬영은 토요일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해둔 대로 오늘은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조금 세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월 30일 날 올해 첫 번째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부연 설명드리면 이 FOMC라는 건 뭐냐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여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 FRB가 뭐고 또 FOMC 뭐 여러가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FRB는 Federal Reserve Bank 이래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FOMC는 이 FRB에서 이 통화정책의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1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매파적이었다가 비둘기파적으로 여러 이 스탠스가 좀 바뀌었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비둘기파적, 뭐 매파적 이런 얘기 들어오셨을 텐데, 통화정책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발언이 매파적이었다, 또는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럴 수 있는데, 매파와 비둘기파의 유래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강경파를 매파라고 불렀고요.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자라는 거를 이제 비둘기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통화정책의 접목이 되어서 이 물가 안정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걸 매파라고 하고요. 물가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비둘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또 내용으로 돌아와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1월 FOMC에서는 일단 기준금리 동결했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에 미 연준이 0에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16년도 말에 다시 또 인상을 재개해서 지난 2018년 12월에는 기준금리 수준을 2.2에서 2.5%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도 1월 FOMC에서는 금리를 그냥 동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금 1.75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약 한 75bp 정도 금리가 더 높은 이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건지 아니면 그만할 건지가 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번에 사실은 관심을 모았던 거는 뭐 금리를 동결할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예상치였고요.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일 거냐인데, 이 FOMC가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FOMC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모습이 어떻고, 뭐 물가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 거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번 1월 FOMC에서 이 핵심 포인트를 꼽으라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명서에서 그동안에는 Further Gradual Increases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문구를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은 이제는 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향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페이션트, 즉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을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 통화정책 당국이 그동안과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지금 미 연준은 그동안 기준금리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연준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채권도 이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프로그램도 조정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기계적으로 일정 부분 금액만큼 연준이 보유자산을 줄여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상당히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그동안 강경했다가 아주 온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2019년도에는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지 않다. 하지만 2020년 가면 다시 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입니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로 갈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단의 근거를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CME 선물 시장에 가게 되면 이 미국 연방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말 FOMC 회의 때 과연 기준금리 수준이 어디일 거냐라는 거를 이제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확률을 보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이니까 2.5에서 2.75, 즉 한 번 더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지금 1.1%밖에 안 돼요. 반면에 현재 수준에서 그냥 멈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확률치가 한 85% 되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를 25bp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쪽도 거의 1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사실은 펀더멘탈 봐야 되죠. 지금 연준이 매 분기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장률 전망치, 물가 전망치를 좀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면 작년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12월에 예상했던 것들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민간 IB들, 주요 IB들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 이런 애들 보면 2018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3%에 육박했는데 2019년도 들어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서 지금 올해 4,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 정도로 급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여건상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것들이 주택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는 뭐냐면 미국의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와 이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인데, 보시면은 2010년도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주택 판매 건수가 쭉 늘어났습니다. 즉 이 주택시장이 화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말 정도를 피크로 해서 지금 이제 다 주택 거래 건수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택시장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2008년도에 이 금융위기 발생했었을 때 그 시발점이 서브프라임의 부실화였던 거 기억나시죠? 금리 상승이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이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시장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좀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기엔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판단대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들 여러분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제 예상은요, 그동안 이 달러화가 미국의 이 기준금리 인상 부분들을 선반영하면서 크게 강세 국면을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향후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달러화가 더 강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화 인덱스 기준으로 한 96, 97 하고 있는데 이 달러화가 이제는 다시 조금 약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달러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다른 통화들이 강해진다는 얘기고요. 현재로서는 유럽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서 통화 강세가 진행되기보다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시장에서 이 통화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한국도 이 영향권에 들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흐름 보게 되면 작년에 뭐 11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로 슬금슬금 떨어져서 지금 뭐 한 1115원대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시 이 1100원대를 트라이하는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화의 절상 압력도 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화의 절상 예상이 커지면 외국인들이 원화 절상에 배팅하는 차원에서 뭐 원화 주식이든 원화 채권들을 삽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1월 초에 이미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꾸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 보시면 이미 1월 초에 파월 의장이 변심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상위 매수 종목에 같이 투자해야 된다, 주식시장이 의외로 강할 거다,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식시장에 강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특히 SK 하이닉스 좀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6만원 깨졌던 주가가 지금 76,000원이에요. 한 25%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면 돈 되는 정보들 많이 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달러화가 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경제 여건은 계속 나쁜 환경이에요. 지금 1월 말에 이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서 발표된 이 우리나라 경기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를 보시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역대 최장으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우리 경제 얼마나 안 좋은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또 안타깝게도 이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정책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국내 경제 상당히 더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전 중단되면서 금융시장 환경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이 경기 여건은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내 경제상 금리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종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도 아마 미국이 2020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국내는 대략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2020년 말이나 아니면 뭐 조금 땡겨지거나 해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뭐 시간은 좀 더 남아있죠.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없다면 대출금리도 추가로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2016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대출금리가 쭉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시중금리의 상승세도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록 경기는 계속 부진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거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의 통화 절상 압력들로 이어질 거고, 역시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원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 원화 주식에 배팅하면서 이 국내 주식은 조금 더 강세가 연장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다만 국내 경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계속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좀 종료되면서 시중금의 상승은 좀 멈출 거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전에 올렸던 영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